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챕터는 이제 C 언어의 전반적인 이제 개요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챕터의 순서는 첫 번째 목차로 뭐 개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든지 이제 기본적인 문법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변수라든지 자료형을 보통 이제 뭐 C를 배우든 C++를 배우든 뭐 자바나 파이썬을 배우든 뭐 변수와 상수, 자료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뭐 기본적인 이제 입출력을 하는 작업들을 갖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 구조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식이라든지 연산자들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C에서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의 첫 번째로 C 언어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그 흐름들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가장 대표적인 주요 특징들을 갖다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C 언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C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는데, 헬로 월드를 갖다 찍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요, C 프로그래밍에 대한 단순 프로그램 구조를 갖다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도 보이겠지만, C 언어가 이제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으신 분이 캠 톰슨이라는 이제 분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댄스 리치.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만드신 분은 댄스 리치. 오른쪽에 있는 분 있죠.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댄스 리치라는 분이 유닉스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자,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할 때, 최초에 설계할 때 뭐를 만들려고 설계를 했다? 운영체제, 즉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하다 보면 컴퓨터 하드적인 것들, 즉 컴퓨터 구조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한 메모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를 해야 우리가 C 프로그램 결과, 프로그램 소스 코드 결과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댄스 리치라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죠. 어느 누구나. 그래서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댄스 리치 C 언어를 갖다 만드신 댄스 리치라는 분은 이제 그 생소하게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댄스 리치라는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었던 상용화시킨 많은 기술들의 거의 기본 베이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었던 여러 개 맥 OS X, 그 이전엔 넥스탭이었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근간은 이제 유닉스 운영 체제를 갖다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 그리고 또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서 우리가 이제 앱이라든지 맥 OS에서 쓰던 오브젝트 C, 이것들도 이제 결론은 C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전되는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많은 뿌리가 되는 기술들을 갖다 만들어내시는 분이 댄스 리치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C 언어가 나오기 전에요, B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댄스 리치가 이 B 언어를 갖다 기본 베이스로 해서 C 언어를 갖다가 만든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이 B 언어를 만드신 분 같은 경우는 캠 톰슨인데, 이 두 분 다 이제 벨 연구소의 같은 연구 동료였다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10 T사의 이제 벨 연구소의 캠 톰슨이 만들었던 요 B 언어를 갖다가 기본 베이스로 해서 C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C 언어를 할 때 캠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 즉 데니스 리치를 하시는 분이 C 언어를 만들었다는 걸 갖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 캠 톰슨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이제 절차적인 언어, 이제 이 C 언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절차적인 언어죠. 근데 이제 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설계할 때 70년대의 하드웨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했겠죠. 근데 이제 현대적인 절차적인 언어인 이제 고우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초기 뭐 설계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이 캠 톰슨. 그래서 이제 70년대 요 60년대 70년대에 있던 분이 거의 2009년도에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발표한 고우의 기본 설계 작업에 요 분이 참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전의 역사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요, 계속해서 릴리즈가 버전은 계속 릴리즈 됩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6개월마다 이제 계속 릴리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 C 언어의 표준화에 대한 역사를 갖다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 언어의 표준화에 대한 역사를 갖다 할 때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C89, C90 아니면 C99 이런 것들, 그래서 C11이라든지 18이라든지 이런 약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한다든지 강의 자료를 표현할 때도 어느 버전에서 추가된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함수다 라는 걸 갖다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칭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자, 전통적인 그 C 표준화가 이루어진 걸 갖다 크게 두 가지로 전통적인 C 언어의 표준들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화 80년대 후반 쪽에 이제 표준화로 이제 지정된 게 NCC, 이걸 갖다 이제 표준 C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C99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표준 C를 갖다 이제 주로 교육을 갖다 많이 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C11까지 새로운 C 언어 표준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C 중에 있는 C 언어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필이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 교육들도 새로운 C 언어 표준까지 어느 정도 약간씩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NCC 같은 경우는 미 국립 표준화 협회,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인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쪽에서 이 NC 표준을 갖다 채택을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ISO IC 9899. 그래서 이거 1990, 1999 이건 보통 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표준한 연도별로 해가지고 표현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C 표준화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 이제 어펜드로 해가지고 또 추가된 것들, 그래서 이제 C95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표준 C 형태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90년대 전후로 표준화됐던 게 한 10여 년 뒤에 이제 새로운 표준이 이제 더 추가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변화들을 갖다 수용하기 위해서 C99 버전이 이제 C 표준화 이온회 쪽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C99 쪽에서는 인라인 함수라든지 혼합된 선언 및 코드,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변수 선언할 때도 보겠지만 항상 그 C 언어 쪽에서는 변수 선언을 항상 먼저 하고 프로그램 코딩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항상 변수 선언이 무조건 먼저 처음에 선언이 돼야 되는데 C99 버전부터는 C++처럼 뭐 변수 선언을 하고 코딩하다가 또 변선 한다든지 이런 제약이 이제 좀 C99 버전에서 없어진 형태들을 갖다 좀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타입들,
참과 거짓만 표현할 수 있는 뭐 불량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도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발전됐죠. 그래서 이제 64비트짜리 종수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뭐 이런 형태들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자료형들도 이제 추가되는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C++이나 자바처럼 단일행 주석을 갖다가 슬러시를 갖다 두 번 해서 전에는 이제 주석을 갖다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슬러시하고 아스테리크 문자하고 슬러시 이렇게 다중행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C++ 쪽에서 이렇게 이제 단일행 주석까지 이 C99 버전에서 포함된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 함수라든지 헤더 파일도 C99 버전에서 이제 추가된 형태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각 항목별로 추후 강의 진행을 할 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C 언어 표준 해가지고 2007년도에 그래서 이제 C99 버전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기존 C 언어 계속 하드라든가 많은 것들은 인프라들은 많이 발전되는데 이제 C 언어 이제 새로운 표준을 갖다가 좀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갖다 어떻게 이제 뭐 제안하고 할 건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 뭐 C1X라 그래요. 이제 이게 결론은 이제 2011년도에 했었던 C11 요 새로운 표준안을 발표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갖다 추가시키고 C++하고 호환성을 갖다 향상시킨다든지 멀티 스레딩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제 C를 갖다 공부할 때 문자열 파트 쪽에서 다양한 문자열 처리를 갖다 할 수 있는 함수를 갖다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갖다 주로 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버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함수에서 제거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6월에요. 기존에 이제 C12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이제 C18이 기본적으로 최신 표준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기존 C17 이전에 있었던 C17을 갖다가 대체하는 형태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C11의 대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이제 그 언어 특징들을 갖다 도입했다기보다는요. C11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한 기술 수정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요 C11이 나온 게 2011년도거든요. 그러면 또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 표준화 이온의 기본적인 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새로운 표준화이 나온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월에요. 오리지널 개념에다가 C 언어의 오리지널 개념에다가 새로운 원칙들을 갖다 추가하기 위한 C 언어의 주요 표준 개정판에 대한 비공식으로 이제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C2X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C 언어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이라든지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 전통 C에서 요 C11까지의 내용들을 갖다가 보통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의 이제 대표적인 주요 특징들을 갖다 보게 되면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적인 언어, 기존에 이제 C 언어가 있었던 그 시대의 좀 뭐 다른 언어들과 이제 비교한다든지 이런 특징들로 이제 주요 특징들을 갖다 보면 이식성이 좋다는 것은 CPU A라는 CPU가 있고 B라는 CPU가 C라는 CPU가 있으면 이 CPU들은 다 어셈블러 랭귀지가 다 다르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계어 1010 그래서 어셈블러로 작성된 걸 갖다가 뭐 기계어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어셈블러라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사용한다든지. 근데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자, CPU가 다 다를 때는 요 CPU 맞게 어셈블러 맞게 다 작성했었다고요. CPU. 근데 C 언어로 하게 되면 컴파일러를 갖다 이용해서 뭐 소스 코드는 하나고 그래서 이식성이 좋은 이 특징을 갖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C 언어는 다른 언어들하고 다르게 뭐다?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진 언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라는 것은 기계 중심, 머신 랭귀지죠. 이제 고급 랭귀지 같은 경우는 고급 언어 같은 경우는 누구 중심? 인간 중심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 즉 그 로우 레벨의 하드웨어를 갖다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C 언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19년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랭킹에서 C 언어가 1위를 했던 어떤 특정 기관 단체에서 통계를 내놨던 것 중에서 이제 70년대 나왔던 C 언어가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뜨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그 디바이스, 인베디드 쪽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컨트롤, 프로그램 코딩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게 뭐다? C 언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면서 C 언어에 이제 C 언어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이제 상승 곡선을 갖다 그리고 있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구조적 프로그램 기법을 갖다 지원하는 함수 언어, 그리고 다양한 함수, 내장 함수, 즉 함수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다 하는 거죠. 즉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이제 고급 언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뭐 C++나 자바나 이제 다양한 것들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뭐 포트란, 코볼, 파스칼 오래전에 썼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이제 비교했을 때 이 C 프로그래밍만큼 간단 명료한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소스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코볼이라는 아주 오래된 언어 같은 경우는 뭐 5개 디비전 해가지고 몇 개 칼럼에서 소스 코드가 막 80줄, 100줄 되거든요. 코볼로 한 100줄로 짜야 되는 소스 코드를 C 같은 경우는 한 10줄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제 절차적인 랭귀지라고 하더라도 C 언어는 뭐야? 구조가 간단 명료하다는 아주 좋은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실행 파일 크기 또한 작고 빠른 성능을 갖다가 자랑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고급 언어들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분할 컴파일 같은 경우를 하죠. 그래서 C 언어가 가장 큰 특징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급 언어의 특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1010 비트 패턴이라든지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경 지식으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학년 때 C 언어를 접근한다고 해서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것들이고, C 언어가 그만큼 쉬운 언어는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의 역사적인 것들, 특징들을 갖다 기본 배경 흐름들을 갖다 역사적인 흐름들을 갖다 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한 C 프로그래밍 예제 소스를 가지고요, C 프로그래밍에 대한 간단한 구조를 갖다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래밍을 갖다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를 갖다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당연히 메모리에 적재돼 가지고 우리가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모니터에 뿌려준다든지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 유저는 그냥 실행해서 사용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자 입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명령어들의 집합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단계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원시 소스 파일을 갖다가 작성을 보통 합니다. 이제 C 문법이면 C 언어면 C 문법에 맞게, C 뿔뿔이면 C 뿔뿔에 맞게, 자바면 자바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런 원시 소스 코드, C 소스 코드에 맞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할 때 그 원시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이제 .c로 끝납니다. 이제 파일 이름이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C 문법에 맞게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요. 자, 근데
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뭐하고 뭐만 알아먹습니까? 1010 비트 패턴의 1010밖에 못 알아먹죠. 그러면 자, 내가 만든 C 소스 코드는 고급 언어죠. 누구 중심? 인간 중심. 내가 프로그램 코딩을 갖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원시 소스 코드를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즉 번역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작업들을 갖다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컴파일러입니다. 내가 만든 원시 소스 코드, 즉 고급 언어를 갖다가 뭘로 바꿔준다?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목적 파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컴파일러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번역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라는 원시 소스 코드를 갖다 기본으로 해서 컴파일러가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뭘 생성한다? 목적 파일, 확장자가 obj라는 목적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 파일은 하나의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의 우리가 이제 현대 자동차라는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부품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업체들에서 하청 업체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품들을 갖다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어서 도로를 주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자, hello.obj라는 것은 hello.c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의 부품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C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풍부한 내장 라이브러리라든지 함수를 갖다 제공한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빈번하게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입력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빈번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제공합니다. 즉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가. 자, 그러면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하나의 완성된 차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링커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목적 파일과 기존의 C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내 소스 코드에서 쓰는 모듈을 갖다가 뭐한다? 링커가 조립을 한다. 링크는 하나의 조립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링킹 단계를 갖다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성 프로그램 EX라는 실행 파일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차가 이제 출고가 됐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도로로 주행을 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내가 만든 이 EX라는 실행 파일을 갖다가 메모리에 적재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메모리에 적재시켜가지고 실행해 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개발 단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llo.c라는 원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서 뭘 만든다? 확장자 obj라는 목적 파일을 만든다. 그래서 또 링킹 단계를 거쳐 가지고 뭐 내가 만든 목적 파일과 라이브러리 제공해주는 모듈을 갖다 조립을 해서 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에 적재돼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이게 이제 C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하는 기본적인 개발 단계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전에는 오래전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 소스 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편집기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버그 이런 것들을 갖다 잡아내기 위한 디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 작업을 했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통합 개발 환경 ID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갖다 제 수업 때 진행하게 될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장 대표적인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장 대표적인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자바 개발할 때 주로 많이 대부분 쓰는 이클립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애플 맥 컴퓨터 쪽에서 사용하는 엑스코드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 가지고 C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하는 개발 단계와 그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개발하는 환경을 갖다 제공해주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개념들을 갖다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그 C를 배우든 C++ 자바를 배우든 보통 가장 첫 번째 하는 예제가 헬로 월드를 갖다 모니터에 찍어보는 예제가 가장 첫 번째 예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모니터에다가 헬로 월드를 갖다 찍는 C 소스 코드, 즉 원C 소스 코드 .c 파일을 갖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C 소스 코드로 만들어진 헬로 월드를 갖다 모니터로 찍는 예제 소스 코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주석이에요. 여기서는 다중행 주석입니다. 슬러시하고 아스테리크 문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뭘로 처리하겠다? 주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석으로. 자, 주석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만든 원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뭐 한다고 했어요? 컴파일러가 번역해 준다겠죠. 이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자, 컴파일러가 뭐요? 목적 파일로 번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뭐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주석 설명문을 갖다 달아놓은 겁니다. 자, 내가 만든 소스 코드도요. 6개월 뒤, 1년 뒤에 다시 보면 쉽게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이제 한 페이지로 보지만 실질적인 소스 코드는 1000줄, 만줄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소스 코드만 있으면 내가 6개월 뒤, 1년 뒤에 다시 계속 버전업해서 릴리즈를 갖다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석을 갖다 여러분들이 적절한 주석을 다는 습관을 갖다 프로그램 작업할 때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소스 코드를 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겠죠.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이렇게 주석을 다는 습관을 갖다 여러분들이 꼭 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 줄에 대해서 주석을 달 때, 이것은 한 줄에 대해서 주석을 달려고 할 때 이 슬러시 두 번은 여기서부터 주석 처리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실행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쪽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C에서 예약어,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에서 뭐예요? 미리 뭘로 쓰겠다고 의미가 부여된 것들이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키워드, 예약어, 즉 C에서 미리 뭘로 쓰겠다라고 의미가 부여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C를 갖다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메인 함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 C에서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메인 함수로 끝난다.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메인2라든지 메인3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메인 함수는 꼭 하나 소스 코드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 메인 함수인데, 이 메인 함수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중괄호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메인 함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행됐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실행하는 메인 함수다 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 메인 함수의 몸체 바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헬로 월드를 갖다 모니터에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니터에다가 출력하고 뭐 시그널 보내주고 전기적인 뭐 이런 걸 지금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C에서는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쓰는 것들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한다겠죠.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갖다 출력해주는 함수가 뭐냐면 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printf라는 함수. 그래서 이제 이 printf라는 함수, 요 가로 안에다가 입력값을 주면 되죠. 야, printf라는 함수한테 야,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좀 모니터에다 뿌려줘, 출력해줘 라고 내가
뭐요? 함소출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내가 원하는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C에서 빈번하게 사용해 주는 것 하나의 라이브러리 함수로 이제 제공해 주는데 요 printf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샵 include에서 stdio.h라고 표현한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헤더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더 파일.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h죠. 그래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더 파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이제 소스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모니터 출력할 때마다 printf 함수를 갖다 매번 구현을 하려면 엄청나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구현해 놓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rintf라는 함수를 갖다 쓰기 위해서 샵 include 뭐 하겠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stdio.h 헤더 파일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 이 .h라는 소스 코드를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컴파일러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내가 만든 소스 코드하고 이렇게 보여. 이 소스 코드를 번역한다 라는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내가 작성한 것은 10줄도 안 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컴파일 되는 것은 이 헤더 파일이 이 위치에 복사돼서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100 몇 줄의 이제 엄청난 이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이제 번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헤더 파일들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쓰려면 포함을 시키는데 요 샵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전처리 지시자라고 합니다. 전처리. 자, 컴파일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샵은 전처리 지시자인데 어떤 거냐면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C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하는 단계를 갖다 좀 살펴봤었는데 자,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자, 내가 만든 .c 코드를 컴파일러가 번역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처리기는 컴파일에서 요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전처리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다든지 영작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한국 사람이 이제 영작을 갖다 이제 원고를 갖다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한글 원고를 갖다가 번역가가 번역을 하겠죠. 근데 번역하기에 앞서서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의뢰가 들어온 한글 문서를 뭐 문법이라든지 오타라든지 띄어쓰기 일부 수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번역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부 수정한 작업만 한 거죠. 그러면 이 수정을 한 원고를 갖다 번역가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이 번역가는 최초의 원시 문서가 아니고 의뢰 문서가 아니고 자기 부하 직원이 수정한 원고를 가지고 번역을 하겠죠. 전처리기는 이것처럼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다? 수정, 즉 치환하는 작업, 컴파일 사전 작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로 가보시면 자, 요 샵 include 했을 때 얘가 뭐다? 전처리 지시자다.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에 뭐해라? 이 위치에다가 요 .h라는 파일을 포함을 시켜라. 즉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에다가 이 .h라 헤더 파일의 소스 코드가 .c에 이렇게 포함되겠죠. 이 소스 코드는 hello.c라는 소스 코드고 이 .c라는 소스 코드에 .h라는 소스 코드를 포함시켜서 이 .c를 컴파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요 간단한 예제 소스 코드에서 제가 주석이라든지 헤더 파일 그리고 샵이라는 전처리 지시자 이 헤더 파일들이 왜 포함된지를 갖다 말씀드렸고요. C에서는 무조건 뭐다? 메인 함수는 꼭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printf라는 함수까지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메인 함수를 다시 봐볼게요. 우리가 함수를 할 때 y는 이퀄 해가지고 뭐 fx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f라는 함수한테 x라는 입력값을 주면 뭔가 처리를 해서 y라는 결과값이 여기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y는 이퀄 fx처럼 자, 이 메인이라는 것은 함수예요. 이 가로는 함수를 쓸 때는 여기에다 입력값을 줘야 되겠죠. 이 void라는 것은 메인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할 때 입력값을 요청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어거지 비유라면 0과 같은 개념이 이 void. 그래서 메인 함수는 수행할 때 입력값을 요구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는 끝나고 나서 integer 즉 뭐예요?
뭘 넘겨준다? 정수형 값을 넘겨준다 라는 걸 갖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쪽 파트에서 더 뭐 이제 깊이 들어가겠지만 함수 이름, 입력, 그리고 최종 결과 유형, 자료 유형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2를 딱 수행한다고요. 리턴 0 했습니다. 리턴은 함수 종료입니다. 이 메인 함수를 뭐 하겠다? 종료하겠다. 종료하면서 뭘 넘겨주겠다? 0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0을. 자 여기서 인티저라겠죠? 0 값을 반환합니다. 누구한테 반환하냐? 자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가 뭘 수행했겠어요?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돼서 생성된 실행 파일을 뭐요?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메모리 적재시켜 수행하겠죠. 그러면 이 내가 만든 요 EX라는 실행 파일을 갖다 누가 호출했겠어요? 운영체제가 호출했겠죠.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한테 야 네가 시킨 일 정상적으로 했어. 이 0값이라는 것은 정상 종료를 갖다가 의미를 한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t main void라는 요 개념으로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린트F 할 때도 이렇게 큰 따옴표에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백슬래시는 엔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문서 작성할 때도 엔터 하면 한 줄 떨어뜨리기가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C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구조를 갖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는 작업을 갖다 좀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강의 자료 쪽에 제일 밑에 보면 어펜드 인덱스 해 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 소스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 기본적으로 실행시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이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그 교육 환경에 따라서요 이제 그 실습실 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깔려 있기도 하고 2017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은 이제 2019 버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이제 쓰시면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갖다 여러분 수행하려면 이 사이트에 가서 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자 어펜드 인덱스 쪽에 제가 캡처해서 PPT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자 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무료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용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도 아주 많이 쓰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요 무료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료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하는 단계들은 쉬워요. 근데 이제 이 C++ 우리가 이제 그 C를 위한 데스크탑 개발 환경 메뉴는 없습니다. 그래서 C++ 사용을 위한 데스크탑 개발 요거는 이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뭐 설치를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뭐 설치야 이제 클릭만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실행을 이제 처음 화면 했을 때 어떤 환경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할까요? 저는 이제 비주얼 C++ 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저는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뜨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설치는 다운받아서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운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 2019를 갖다 실행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갖다 모니터에 출력하는 예제를 갖다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갖다 만드는 작업을 갖다가 좀 하겠는데, 자, 요 새 프로젝트를 갖다 만들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빔 프로젝트 여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 데스크탑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이 안에서 빔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 마법사에 가서 제가 여기다가 자, 뭐 이제 클릭서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리파지토리 이제 저장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기존 거는 삭제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어느 폴더에 할 건지 저는 이제 내 문서 폴더에다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편한 프로젝트 이름을 갖다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들기를 딱 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데스크탑 프로젝트는 지금 콘솔 어플리케이션 EXE 이제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만드는 형태들이고요. 앞에서도 빔 프로젝트로 하셔도 상관없다겠죠. 여기서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를 들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빔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갖다 이제 거기에 저장을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자, 윈도우 데스크탑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우리가 빔 프로젝트를 갖다 생성을 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이 이제 클릭서, 제가 이제 빔 프로젝트 클릭서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했죠. 이게 이제 솔루션 탐색기예요. 내가 만든 소스 코드라든지 내가 만든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업하기 위해서 뭐 팀 탐색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도 제공해 주거든요. 기시라든지 이런 솔루션 탐색기. 자, 여기서 실행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 만들었으니까 여기 새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프로젝트라든가 파일 여기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헬로 월드라는 걸 갖다 모니터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소스 파일 여기에서 새 항목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근데 여기 비주얼 C++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C 파일을 선택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C++ 파일을 갖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뭐다, 내가 자 파일 이름 뭐 헬로우라고 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는데 저는 그냥 1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CPP죠. CPP는 C++입니다. C++를 갖다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CPP를 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C를 갖다 배우기 위해서 여기를 .C로 놓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원하는 파일명과 .C, 그래서 정확히 .C라고 확장자를 정확히 주시라, 이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갖다 이제 시키시면 이렇게 1.c라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이제 빈 화면이 이제 나오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작업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해서 작업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PPT에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좀 복사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소스 코딩을 갖다 이렇게 타이핑을 했겠죠. 그러면 뭐예요? .c라는 원시 소스 코드를 갖다 내 만들어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 개발할 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1010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C 언어로 만든 이걸로 이제 일을 갖다 수행시킬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무슨 단계를 거친다겠어요? 번역 단계, 즉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이제 번역해주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겠습니다.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이 빌드 메뉴에 가보시면 제일 밑에 컴파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F7을 갖다 하셔도 되고요. 자, 컴파일을 갖다 딱 하게 되면 이 출력 창에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컴파일 했을 때 보시면 자, 뭐 헬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컴파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에러 메시지 문제라든가 이렇게 쓰면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갖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13번째 줄에 뭐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 이런 게 있다. 이건 이제 복사했었기 때문에 이제 PPT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 이런 것들을 갖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갖다가 컴파일을 갖다 해봐 보면 요 출력창에서 몇 번 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블 클릭하면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문법적인 에러 신텍스 에러가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 1.c를 갖다 컴파일하면서 빌드를 하면서 즉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뭐예요 성공했죠. 문법적인 에러 신텍스 에러가 없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c를 갖다 컴파일해서 뭐가 생성됐겠어요? 1.obj라는 목적 파일이 생성됐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링커를 통해서 링킹 단계, 조립한다겠죠. 자, 여기서 빌드 메뉴로 보면 링킹, 링커라는 메뉴가 없어요. 자, 뭐 클릭서 빌드 하시든 자, 솔루션 빌드. 자, 솔루션 빌드라는 요 약 뭐 단축키는 F7입니다. 자, 요 솔루션 빌드라는 메뉴를 갖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요 빌드라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요 빌드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컴파일과 링킹 작업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컨트롤 F7 해가지고 F7 누르고 빌드 단계를 거치셔도 되고 컴파일을 생략하고요. 솔루션 빌드만 하더라도 컴파일과 링킹을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이제 링킹이라는 메뉴로 이렇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솔루션 빌드, 컨트롤 F7 컴파일 그리고 단축키 F7 이렇게 이제 솔루션 빌드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가 자 이제 뭐 해서 얘를 갖다 이제 솔루션 빌드까지 했으면 이제 뭐가 생성됐겠어요? exe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됐겠죠. 그러면 실행 파일이 생성됐으면 메모리에 적재해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 디버그 메뉴에 가보시면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갖다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콘솔 창이 떠 가지고요.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한다겠어요? 자, 모니터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 본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모든 프로그램 시작과 끝은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로 끝난다겠죠. 자 그러면 제가 나는 메인이라는 이름보다 메인2를 할래 버전2로 메인2라는 이름을 할래 라고 자 컴파일을 딱 해볼게요. 자 컴파일 하니까 문제가 없죠. 자 컴파일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솔루션 빌드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자 빌드를 딱 해보니까 자 실행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예요? 메인 함수는 꼭 있어야 됐죠. 근데 요 메인 함수 외부 찹지 확인하지 못하네요. 아무리 찾아도 메인 함수가 없다는 거예요. 컴파일 할 때는 메인으로 하든 메인2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exe란 완성된 실행 파일을 만들려고 했더니 뭐예요? 메인 함수를 찾으니까 없다는 거죠. 뭐밖에 없어요? 메인2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는 항상 무조건 뭐예요? 메인이라는 함수를 정확히 쓰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문법적인 에러가 발생이 되고 솔루션 빌드를 했을 때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링킹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메시지 출력창에 뜨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하시고요. 다시 하려면 도킹을 갖다 시키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헬로 월드를 갖다 모니터에 출력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어디에 자, 제 강의 자료 요 통합개발 환경 어펜드 인덱스 쪽에 제가 PDF 파일로 단계별로 다 캡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내용들 문서화해서 했으니까 자, 제 이야기를 듣고 반복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요 PDF 파일 헷갈리시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C 언어 개요에 대한 요 내용 부분에서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간단한 헬로 월드를 갖다 모니터 찍는 예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C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하는지 그 단계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